예, 주영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까지는 제2장 부동산 정책편에서요. 일단 첫 번째 주제가 시장 실패, 정부의 시장 개입이었죠. 자, 시장 실패가 뭐냐? 자원 배분이 잘 안 되는 것. 원인이 뭐냐? 네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시장 실패하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개입한다. 개입하는 이유는 뭐냐? 두 가지. 정치적, 경제적 기능이 있었죠. 정부의 개입은 항상 성공하느냐? 정부도 실패할 때가 있더라. 이렇게 논리적 흐름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정부의 개입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가장 쉬운 게 토지용 규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접적 개입. 정부가 직접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는 것. 세 번째가 간접적 개입이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시험에서 잘 나오죠. 그런데 의외로 시험에서는 아주 쉽게 냈어요, 사실은. 이론 자체가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외부 효과인데요. 예, 외부 효과는 의외로요, 이 의 가지고 많이 문제를 냈어요. 의미. 그래서 외부 효과가 뭐냐?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상태. 네.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외부 효과에는 뭐가 있느냐? 정의 외부 효과하고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 자, 정은 유리한 거죠. 플러스 부는 마이너스니까 불리한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정의 외부 효과는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문으로 뭐 3번도 가끔 쓸 때가 있는데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그래프는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부의 외부 효과이고요. 요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제 정의 외부 효과인데 그래프까지 이해 안 해도 돼요. 뭐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부의 외부 효과는 주로 생산 과정, 주로 항상은 아니고 정의 외부 효과는 주로 소비 과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시험에 나올 것들을 거의 다 정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의죠. 의. 이 부의비 효과 외부 의경제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예컨대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하면 양식장의 고기가 다 죽어요. 손해를 줬죠. 그런데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나 몰라라 이런 것. 장애비 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혔는데 보상받지 못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 과수원에 꽃이 피면 양봉업자는 벌꿀 생산이 많이 늘죠. 그런데 뭐 그렇다고 양봉업자한테 돈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정예비교를 한다. 이해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이쪽인데 비용과 편익의 관계인데 이거 필요 없고요. 시험에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부의비교과는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혀. 그러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폐수를 버려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는 거 사장도 알죠. 근데 왜 버릴까요? 생산비, 즉 오염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이 공장 사장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만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모자라도 실패고 너무 많아도 실패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패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부는 야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놔둬야 될까요? 개입해야 될까요? 개입하죠. 그래서 오염 배출 업체에 대해서 조세 중과나 환경 개선 부담금이나 아예 이런 공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도 지역 주적으로 시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논리의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죠. 이미 공부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겠죠. 자 그럴 때 이 부예비 효과는 의미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의. 그 다음에 왜 실패하냐? 너무나 많이 생산돼서.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개입할까요? 너무나 많은 걸 줄이려고 그러겠죠. 줄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라고 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규제죠. 그래서 주로 규제 정책을 쓴다. 외울 것도 없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 오염 배출 업체는 결국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내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 상향이동, 즉 좌상향이니까 감소해요.
그러면 수급량을 줄여가지고 수급량의 감소죠. 그래서 아까 과대생산이었던 게 좀 줄어. 그러면 딱 필요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럴 때 이 nimby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뜰에다가 쓰레기 처리장 가져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위해 시설 같은 걸 싫어하는 건데 그러한 이기적 현상인데 nimby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그러면 정예비의 별거는 뭘까요? 요거는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의미는 쉽죠. 그러다 보니까 남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아무 보상 없이. 바로 사회가 필요한 양보다는 과소 생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너무 작아서 시장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려야죠.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조장 정책을 써요. 조장 정책.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규제를 완화하면 되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복지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 노인복지라든가 뭐 이런 복지업이요. 그 사람들 자기 돈으로 막 열심히 하지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이분들은 봉사정신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자기 돈으로 하세요. 그러면은 결국 안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과소생산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분들에게는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 정책을 통해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해요. 즉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죠. 여긴 살기 좋은 동네야. 복지도 잘 돼 있어. 그래서 정책을 통해서 수급량을 필요한 양 정도로 증가시킬 수 있다. 아까 부족해서 문제라 그랬죠? 아까? 이렇게 했나요? 그럼 조금 늘리죠.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그래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다시 정리하면 외부 효과는 의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의의. 그 다음에 시장 실패의 원인인데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하냐? 과대냐 과소냐. 그래서 과대면은 정부는 줄이려고 그럴 거니까 규제 정책. 과소면은 정부는 늘리려고 그럴 거니까 조장 정책.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쫙 흘러가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사적 비용, 그다음에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을 이제 너무 어렵고 필요 없으니까 시험이 안 나오니까 정리를 안 했는데 이렇게 사적 비용은 적고 편익이 많으니까 과대 생산이고요. 사적 비용만 많고 편익이 없으니까 과소 생산인데 이거의 이제 이유인데 필요 없고 과대냐 과소냐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 정예비효과는 좋아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항상 넉넉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어 좋아하는 거예요. 찾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과소하다, 너무 작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는요. 안 찾아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 과대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대한 해결책인데 이런 외부 효과는 이제 시장 실패의 원인이었죠, 아까. 그래서 이를 해결하여 정부가 개입하게 한다. 그러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정부 실패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이제 해결책들을 제시한 것 중에 시험에 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지 정리예요. 코지 정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코지라는 사람은 미국 학자, 경제학자인데요. 이와 같이 시장이 실패할 때 항상 정부가 개입해야 되느냐? 아니다. 이 외부의 문제는 시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한번 보면 여러분 그 기업과 자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염 행위자가 발생시키는 환경 공해가 제3자에게 손해를 주고 있는데도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해를 보는 제3자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한다면 이게 핵심이에요. 환경재산권을 부여하면 오염행위자가 마음대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고 이미 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코지는 이와 같이 불분명한 환경재산권의 설정을 분명하게 해준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시장기구가 분명해진 소유권을 가지게 반영함으로써
스스로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뭔 말이냐? 예컨대 어떤 공장이 하천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고기가 다 죽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간섭을 못하느냐? 하천이 내게 아니니까. 환경재산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지, 우리 개인 게 아니잖아요. 이와 같이 특히 이제 이 공공재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어떤 사람에게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니까 코지는 뭔 말이냐? 이 하천을 어떤 마을 단위로 환경재산권을 줘버리자, 정부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감시를 할 것이고 내 거니까. 그러면 오염물질을 발생한다면 따질 거 아니냐. 그래서 VFB 효과를 시장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걸 코지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문으로는 몇 철이 나왔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정도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토지 정책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